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죠. 뭐 업종마다 또 세대마다 또 계층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지금 시점에서 이 공유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익 공유제라고는 프레임보다는 예. 그 사회 연대 공동체 회복이라고 하는 차원을 봐야 된다고 보는 편인데 예. 특히 우리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예. 왜 상속세를 올려야 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예. 그걸 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자본주의 체제가 굉장히 좋다. 예. 그러나 이 상태로 계속 갔을 때는 이게 지속 가능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공동체 살아나가야 되는 그런 국면인데 지금도 보면 코로나19 해가지고 뭐 어려워지는 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은 상태고 그게 하루아침에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오다가 이런 위기 속에서 촉발됐는데 예. 이 상태로 그 꺼져 있는 쪽을 그대로 두고 가서는 미래가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예.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런 사회적 연대, 공동체 회복 예. 이런 측면이 필요하고 그 차원에서는 생각할 여지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낙연 민주당 대표께서 소위 말해서 하도를 던지셨고요. 그럼 어떤 쪽으로 해서 그게 접목이 돼야 되나요? 그 구체적인 방법론. 그 경우도 제가 먼저 사회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하고 그다음에 저는 요번에 그 영업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예.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이거는 재산권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요구할 때 당연히 그거에 대한 보상의 문제가 같이 따라가야 돼요. 아하. 이게 헌법적으로도 그게 요구되는 사안이고 예. 최근에 연구들을 보면 예. 법리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했을 때 예. 헌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아주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입법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거는 국가의 일이에요. 예. 헌법에서 요구되는. 예. 그렇다면 국가가 먼저 예. 나서야죠. 예. 그렇다면 저는 사회연대기금을 만들면서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도 좋아요. 예. 먼저 대신에 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시간도 걸리고 예. 재원도 약하니까 예. 만약에 돈을 번 기업이 있으면 예. 거기에 기부를 하면 예. 그 정도는 법인세 공제를 해준다든지 개인의 경우도 연말 공제하듯이 그렇죠, 그렇죠. 기부하면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공제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세금을 내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게 그 선한 같이 가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걸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게 강제가 아니고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주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 보편적으로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국민들이 아니 국가가 무슨 돈이 있어 이런 돈을 줘. 고민합니다. 그런 고민들. 걱정도 네. 하고요. 받으면 좋긴한데. 근데 받고 몇 번을 받다 보니까 이거는 해야 될 일이다 국가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재난지원금도 그런데 사회연대기금 같은 경우도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우리 주변도 같이 봐야지 이러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자발적이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도 예. 일단 국가가 먼저 나서고 예.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고 예. 오늘도 보니까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아니 10만 원을 되겠냐? 이거는 손실배상 보상의 문제가 따르는 거고 국가가 먼저 해야 된다. 예. 예.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면 국민들이 동의 과정이 서서히 생겨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민간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별로 자발적이지 않을 겁니다. 솔직하게. 그러기 때문에 예. 말 자체를 아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럴 때도 제가 아까 국가가 먼저 나서야 된다. 예. 그리고 그게 되는 걸 보면 예를 들면 연말에 아니 불우이웃돕게 성금 내고 공제해 주지 않습니까? 세공제 주는 것들. 예. 그것도 처음에는 저걸 왜 해 하지만 쭉 하다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효과가 있구나. 예컨대 국가가 증세를 한다고 할 때도 증세 말을 못 꺼내는 이유가 다 하나거든요. 그 돈 제대로 쓰고 있어. 아하. 근데 제대로 쓰고 이렇게 효과가 오는 거구나 하면 낼 의향이 있을 겁니다. 근데
쓰지도 않고 뭐 자꾸 줄줄 새는 것 같은데 또 달라고 해? 이게 바로 조세저항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보편적으로 조세저항은 모든 사람이 조세저항을 하는 거고요. 그러나 이것도 합의에 기초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금을 정하는 것도 네. 다 국회에서 정하는 거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디서 걷어서 어디에 줄 것이냐. 정부의 어떤 세액 공제라든가 뭐 기부에 따른 어떤 공제라든가 부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아까 국채 발행 같은 걸 통해서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 어떤 하고요. 그리고 펀딩을 하고 펀딩을 하고 이렇게 집행되는 걸 보여주고 네. 투명하다면 그 과정을 거치면 저는 이제 컨센서스가 네. 조금씩 확대되려고 봅니다. 네. 지금 사람들이 제가 작년에 재난지원금 예를 들었듯이 아 이런 것이 국가의 일이다. 최근에 보면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 집합 제한 업종이라서 시간을 제한을 했으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를 위한 거거든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제한을 해달라. 그걸 국가가 자발적으로 요구하는 것 자체도 보면 한계가 있고 그러면 야 그걸 다 보상을 해줄 거냐. 그래도 이 정도는 좀 해주면서 최소한 우리가 살아나갈 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뭐 카페라든지 이런 쪽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것도 보면 그게 바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권리에 대한 것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헌법 이야기를 했던 건 그 헌법은 국가의 책무고요. 그 책무가 어디까지냐는 부분에서 논의가 좀 필요한 거고 그런 차원에서 국가가 먼저 해가고 사람들이 또 동참하는 걸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 균형 잡힌 그런 어떤 국론 분열을 막으면서도 좀 효과적으로 이 예. 코로나 전국에서 상부상조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제일 지금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저는 신뢰가 지금 무너진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뭘 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하냐 안 믿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각자 도생이 돼버리는. 아니 예컨대 IMF 때를 한번 다시 해보면 명예퇴직하자고 하면 은행에서 부부면 아 내가 좀 손해보고 먼저 하지 이랬잖아요. 했더니 영원히 기회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야 그런 말 들을 필요 없어 나만 살면 돼. 예. 사실 전부 나만 살면 되다 보니까 공공이라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무너져 있는데 그걸 살려야 되죠. 그게 살리지 않고선 이게 이 사회가 계속 갈 수 있을까? 저는 예를 들면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이런 게 생긴 이유도 사람이 그거에 대해 혼자 살아야 된다는 그 부담과 압박감에 따른 하나의 출구로서 아 도대체 세상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지는 이런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그게 아니고 내가 깨지더라도 누가 옆에서 나를 좀 돌봐줄 거다. 그 돌봐주는 역할의 가장 기초는 국가고요. 그 다음에 지방정부일 수도 있고 공동체가 아 우리 이러면 같이 하는 거 아니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자꾸 하기 때문에 그 정신들을 살려내려면 바로 저는 국가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국가에서부터 그리고 있는 사람에서부터 먼저 항상 보면 신뢰 야 너 믿어라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먼저 노블레스 오블리주. 예.